혹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패배자로 낙인 찍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고요함을 나약함으로, 당신의 물러섬을 포기로 오해하는 시선들 앞에서 홀로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 그 표면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한 걸음 물러섬,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의 부재를 그들은 패배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걸어나갔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해명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얼굴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당신이 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얕은 표면 아래에서 당신이 포기했다는 그들의 허술한 추측 아래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공을 쌓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버전을 로딩하듯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존재, 모든 배신과 상처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것을 데이터 삼아 가장 정교한 설계를 완성해가는 존재.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복수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진화라는 이름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거짓된 안도감에 취해 있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끄러운 외침이나 분노가 아닌 완벽한 통제력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 파워 무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공간의 모든 공기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에 거짓을 덧씌우며 모함할 때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란한 행진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조용히 패턴을 추적했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 들어갈 때 누가 침묵으로 동조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복수를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복수심을 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존재감 자체가 감사가 되었고 당신의 성공이 곧 재판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치밀한 설계였으며 당신의 귀환은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함으로, 거리감으로, 그리고 명확함으로 모든 것을 관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행한 가장 어두운 한 수는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함이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텅 빈 구석에서 허공에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당신이 고요히 체스판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이라 생각했지만 당신의 침묵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블랙박스였습니다.
당신이 다시 무대 위로 걸어 들어왔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빛까지도요. 그 눈빛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당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인정, 당신의 이름을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는 사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이 뜬 소문으로 당신을 꿰어내려 할 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혼돈을 연출할 때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 당신은 그 전쟁터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세상이 불타는 것을 지켜본 뒤 그 잿더미 위에서 자신만의 요새를 짓는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소리 지르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초대받지 못할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당신의 분노를 과소평가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실패는 당신의 전략을 과소평가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과 분노를 품고 정면으로 맞서고 소리 지르며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리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 사용된 거리감은 그 어떤 공격보다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그들이 끝났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목격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란하게가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처럼 고요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전쟁터를 훌쩍 뛰어넘어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한 수였습니다. 당신은 희생자나 생존자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 한 차원 높은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만든 새장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한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한을 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당신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와 자리를 구걸하는 대신 자신만의 테이블을 펼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 어울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낡은 구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에 반복되는 고리에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초연함이라는 기술을 마스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간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 사라졌다가 진화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돌아온 사람. 그래서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인내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얼마나 깊이 베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절제력과 단련됨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퍼뜨린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이야기는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순이 드러나고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세계를 건설하고 계속해서 비상하는 것. 마침내 어느 날 그들의 거짓된 서사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보다 더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그들의 망설임 속에 담긴 존중을, 그들의 가식적인 대화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그들의 억지 웃음 속에 서린 불안감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사람이 증거와 위험, 그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내뱉은 모든 거짓말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결코 편히 잠들게 하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든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어떤 소음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것이 지배력입니다. 그것이 파괴가 아닌 대체라는 가장 강력하고 어두운 한 수입니다. 당신은 복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가진 위선과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입니다. 긴장된 회의실에서의 당신의 차분한 호흡, 가십으로 가득 찬 복도에서의 당신의 절제된 말투, 드라마로 가득한 방에서의 당신의 가벼운 고갯짓, 이 모든 것이 벽에 메아리치며 그들이 당신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던 균열들을 더욱 확대시킬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없었던 필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기가 가라앉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행동했는가 하는 사실뿐입니다. 어떤 비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방식은 소리치고 조종하고 인위적인 매력을 뽐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행동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과 그들의 광적인 몸부림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서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감성지능과 진실성,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과거에 당신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은 그 어떤 정면 대결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거리감은 당신 주변의 관계 맺기 규칙을 영구적으로 다시 쓰는 필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점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주변 환경을 점화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선 아래서 어떤 수준의 행동이 유지될 수 있고 어떤 수준이 붕괴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 자신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던 경험의 잔상을 안고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경험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고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의 경계를 재설정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제시한 수준에서 행동할 의지가 없다면 그들은 의도치 않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주변 세상의 기준을 재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워 무브입니다.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조건 자체를 바꾸는 것. 당신이 한 공간을 떠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 방을 정화하는 의식의 진공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남기고 간 기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안고 다른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 기대감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의 영향력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협이 아닌 일관성으로 그들 궤도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잔인함이라 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오만함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어떤 방에, 어떤 대화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살짝 얼어붙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위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본질을 담아내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대결보다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판을 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그들의 피부 아래로 스며들어 자신감을 해체시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가장 파괴적이고 조용한 복수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기준을 높였습니다. 복수는 사라지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기준은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학교든 직장이든 사교 모임이든 당신은 그저 방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하던 것을 멈추고 상황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재고합니다. 그 변화,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깊고 어두운 변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과의 충돌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바닥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든 기준 아래에서 행동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당신이 구현하는 그 조건이 매 순간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은밀하고 미묘하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파워무브가 남긴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그들이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으로 위장한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내버려둔 뒤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판을 짜고 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계산된 수능으로 그들의 안무를 따르는 척했습니다. 미소 짓고 끄덕이고 인정하며 충성스러운 듯 그 자리에 있는 듯 심지어는 위축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되찾았다고 확신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환상을 해체할 완전한 허락을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착각 속에서 조용히 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사적인 모임과 사무실의 가십 속에서 퍼뜨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비웃으며 당신이 항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그 서사가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커질수록 당신의 귀환이 가져올 충격은 더욱 파괴적일 테니까요.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내놓았을 때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장문의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나 세련되고 완벽하게 재건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모든 방이 경외심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정 어린 컴백이나 소란스러운 대결을 기대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그 이상의 것, 하나의 시대를 선물했습니다. 곧 당신의 재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을 잊었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이 가벼운 친밀함을 대체했고 당신이 두드리지 않아도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걸어 들어오면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이란 시끄러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시끄러운 반박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했다고 생각했던 공간에 남는 당신의 존재감이 주는 아득한 메아리. 그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세고 당신이 나타나지 않은 날짜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의 혼돈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는 동안 정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처럼 떠도는 부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평판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대신 그것을 발판 삼아 그들의 머리 위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의 이동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부심과 진실성,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온전히 가진 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더 이상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이 결코 경쟁할 수 없는 침묵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모든 공간은 그들의 얄팍한 추측을 고문하는 침묵의 방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 당신의 복귀 시점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당신의 궤도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떠났을 때 그 침묵은 당신의 가장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그들은 침묵이 취약점이라고 믿었지만 의도적으로 사용된 침묵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통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망상과 편집증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대답했고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전설을 둘러싼 성벽을 쌓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문은 그들 자신의 상상력이 낳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빈 의자는 승리처럼 보였고 읽지 않은 메시지는 죄책감처럼 보였습니다. 침묵은 주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컴백을 위한 발판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방에 들어설 때 숨이 가빠지는 것은 당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메아리, 당신의 유령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힘은 혼돈에 춤추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반응하게 했고 그들은 모든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웠고 당신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은 침묵을 들었을 때 공황에 빠집니다. 그 공황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새로운 서사를 씁니다. 당신의 침묵이 멜로디가 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그 배경음악이 될 때 가장 눈부신 연주가 완성됩니다. 그들이 무대를 만들고 스스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이 올랐을 때 당신은 고개 숙여 인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포 속에서 당신에게 환호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여정이 세상을 바꾸는 기준이 되기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